통계 분석론 6주차를 시작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한 10회 정도 남았습니다. 그 보강까지가 10회 남았는데 이 책을 우리가 사료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화를 해야지.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을 때는 알고 나중에 또 지나면 또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일 때 가장 아쉬웠던 게 강의를 들을 때는 굉장히 막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논문 통계 분석 이게 매일 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한 몇 달 지나면 또 저도 막 가물가물해요. 그러다가 또 이게 잡으면 또 한 2, 3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감 올라가지고 또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은 본인의 그 툴을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 분석론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장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그때 유튜브에 노경섭의 이 논문 통계 분석 이걸 보시면 거기 인덱스하고 이거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 눌러서 보시고 그러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총 보면 이제 파트 1, 2, 3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논문의 어떤 통계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파트 1에 그 노트 1, 2, 3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 보시면 이제 노트 이래가 쭉 이렇게 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빈도 분석, 자유도, 뭐 유의 수준, 그 다음 분산, 사후, 분석의 비교, 다별량 분산, 뭐 연관성, 크롬바, 알파, KMC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쫙 한번 전체 한번 척추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책 한번 보시겠어요? 없으면은 옆에 짝을 이뤄서 좀 보셔도 좋고. 네. 책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순서를 좀 바꿀게요. 제가 또 그 고객 맞춤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이 논문 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제가 1년에 한 50편 논문을 심사를 합니다. 한국 벤처 창업학회라는 데서 저한테 거의 이제 이렇게 심사 평가를 의뢰를 하는데 한 번 오면 뭐 한 3건 정도에서 한 5건 정도를 한 15일 정도 여유를 주고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저한테 이렇게 양식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통계 이제 논문을 이렇게 쭉 보는데 여기서 실제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모범적이다. 그 생각되는 1년에 한 50편 논문 중에 가장 모범적인 논문을 하나 제가 출력을 해왔어요. 잘 안 된 논문은 지금 여러분들 봐도 잘 모르는데 잘 된 스탠다드 하나를 먼저 오늘 한번 쭉 보면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문 통계 이렇게 결론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양식을 보면 제목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평가 항목들이 있죠. 연구 주제의 적합도, 연구 내용의 참신성,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의 적절성, 그 다음에 논문 구성의 충실성, 연구 결과의 기여도. 이것도 제가 전부 공개를 할게요. 이거 다 제가 같이 할 거니까 이거 양식을 카톡에 다 올리겠습니다.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뭐 요게 사실은 여러분들 학술지 논문에 이렇게 등재를 하려고 투고를 했을 때 요 관점에서 이렇게 보통 이제 하는데 연구 주제의 적합도,
이거는 뭐냐면 학술지가 한국벤처창업학회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내용의 논문을 투고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또 다른 뭐 전혀 상관없이 냈을 때는 저것 때문에 걸려서 사실 통과가 되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연구 내용의 참신성 이건 뭘까요? 저번에 예전에 지난 주에 우리가 강의했을 때 기존 연구 논문들 이렇게 한 두세 개 키페이퍼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그 키페이퍼를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뭔가 하나라도 차별화된 걸 넣었을 때 이 참신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있으면 우수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페이퍼 한번 볼까요? 이거 페이퍼 한번 보면, 자 연구 내용의 참신성을 보면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제가 왜 이렇게 클립을 안 했냐면 이렇게 앞뒤를 연구 모형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놔두고 봐요. 그래서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3장 내가 하려는 연구 모형 이걸 먼저 논문에서는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뭐부터 보느냐, 이 3장 연구 방법에서 3-1 연구 모형을 먼저 이렇게 딱 봐요. 여기 보면 연구 모형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걸 여기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처음에 시작 딱 할 때 뭐부터 보냐면 이거부터 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교수님한테 이렇게 가져가면 교수님은 뭐부터 보냐, 3장의 연구 모형 이걸 딱 봅니다. 이거 보면은 뭐부터 평가하죠? 참신성. 교수님들은 벌써 계속 이런 논문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요인들이 있고 이 요인들이 뭔가 하나 새로운 게 못 보던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화살표가 방향이 좀 기존 거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봐요. 그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면 처음에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이거는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이고 여기 경영 성과도 보통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적 역량이라는 거를 하나 변수로 넣었어요. 근데 동적 역량이 도대체 뭐냐? 그럼 이제 이거 못 보던 거네? 나도 사실 지금 그때 연구 이 모형 딱 보고 그때는 동적 역량 하면은 그게 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한 3, 4, 5개월 지났기 때문에 또 가물가물해요. 그럼 어디를 보겠습니까? 뭘 보냐면 연구 모형 안에 보면 조작적 정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구 모형이 있고 거기에 보면 연구 모형에 대해서 3장에 이 가설들이 이렇게 쭉 나가 있잖아요. 이 가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면 자 볼게요. 여기서 연구 가설은 뭐냐, 기업가 정신과 동적 역량 관계다. 그럼 여기서 보면 기업가 정신과 처음에는 기업가 정신과 동적 역량에 관해서 이 화살표에 대해서 가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설을 보면 기업가 정신이 그냥 여기 보면 기업가 정신이 창업 기업의 동적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는 기업가 정신과 동적 역량의 관계.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과 동적 역량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 가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기서 기업가 정신과 동적 역량의 요인 관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대표적으로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은 동적 역량의 결정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걸 누가 있느냐? 이 밀러라는 사람이 갈로웨이가 1983년에 기업가 정신과 동적 역량에 대해서 요렇게 분석을 한 거를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용부가
어디 있을까요? 원래는 요렇게 했다는 건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 있었던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재인용을 했다면 여기 갈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요 한국 사람이 이 논문을 또 인용 처음에 번역해 만든 사람의 어때요? 이름과 갈로 해가지고 또 그걸 써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지 뭐죠? 카피캣에 돌렸을 때 이게 지금 말하는 표절에 안 걸려요. 그래서 요런 데 보면 갈로 해가지고 요걸 쓰고 안 쓰고가 그 표절에 했냐 안 했냐 그래. 그래서 요번에 그 보니까 그 조모 씨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50개의 그 표절이 있었다. 그 말이 뭐냐면 요 갈로 해가지고 그걸 적고 안 적고 그 차이예요. 그걸 자기가 한 거냐? 만약 이렇게 요렇게 했다면 뭐죠? 이거는 이 사람이 밀러라는 사람의 원문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원문을 보고 지금 했다.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 제일 뒷장에 보면 밀러 해가 1983 여기 밀러 1983 있죠.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좀 오해를 한 게 이거를 누가 한글로 한 거를 재인용을 했으면 갈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걸 논문을 처음에 누군가 한 뭐 2012년에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를 박남규 갈로 2013 거기다 적어야 되는데 안 적은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직접 이 원문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번역해가 지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 걸 인용했다는 건 밀러 1983에 의하면 거기에 벌써 출처가 나와 있고 뒤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원문이 출처가 밝혀진 거죠.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뭐냐면 밀러라는 사람이 1983년도에 어떤 원문을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박남규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영어로 된 영어 원문을 이제 밀러라고 해가지고 1983으로 해가지고 얘 의하면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번역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논문을 만들어가 논문에 이걸 한글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논문을 했어.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인용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나도 이걸 가지고 밀러에 의하면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말한 거 조금 다르게 한글로 앞뒤 전후 막 해가지고 말하면 내가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아니면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똑같이 썼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게 글자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렇게 순서를 쭉 했을 때 단어 배열이 똑같으면 내가 아무리 그냥 내가 얘 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걸로 너는 이거 그대로 갖다 썼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20년 전에는 빅데이터가 발전이 안 돼 있을 때는 검색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 종이로 전부 다 그거를 다 검색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선행 연구를 했더니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색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이 발달 안 되었을 땐 TV가 없으니까 국립도서관에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쥐잡듯이 잡아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없겠지 하고 했어요. 그런데 떡하니 있는 거야. 그러면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 표절이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한 20년 전에 논문 쓴 사람들은
걸면 지금 교수님 된 분들 있죠. 걸면 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빅데이터가 지금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새로운 논문 안 쓰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요. 좀 미안한 건데 옛날에는요. 교수님들이 정보가 어두우니까 그냥 외국에 있는 논문 갖다가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 인용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이게 논문으로 자기 걸로 인정을 받는답니다. 근데 지금은 차별성 있는 연구 모형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성숙기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차별성을 가진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자분들이 조금 논문 표절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논문을 안 써본 사람들은 말하기 좋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 어때요? 이해가 되죠. 그거는 정보력의 한계인 거예요. 자, 갑자기 재밌어집니까? 예. 네. 재밌어져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처음에 볼 때 연구 모형을 먼저 본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서 뭐부터 본다?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이게 매개 변수일 수도 있고 조절 변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 모형을 매개 변수로 썼어요. 그럼 매개 변수라는 거는 요거와 요거, 이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과 동적 역량은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돼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화살표가 바로 밑으로 내려가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타겟을, 왜 그럼 요걸 가지고 요걸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왜 요거부터 하지? 그 이유는 요거의 관계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창업기업의 동적 역량의 플러스가 뭐죠? 내가 이게 1 늘어나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0.2가 늘어나면 상관관계가 0.2가 되는 거죠. 그런데 0.3만큼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부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상관관계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정의 관계인데, 이게 1이 늘어났는데 0.2가 밑으로 내려갔다. 마이너스 부. 그래서 정부, 그죠? 안일 부자 써가지고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그 안에 가설을 보니까 1-1, 1-2, 1-3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혁신성이 창업기업의 동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했는데, 이 동적 역량은 뭐냐면 기회 탐색이라고 정의를 돼 있네. 그죠? 그죠? 근데 저는요, 이 가설을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기회 탐색이라고 하지 말고 혁신성이 창업기업의 동적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하다고 난 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갑자기 이 안에 동적 역량의 갈로에가 밑에다가 기회 탐색이라고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여기는 이 정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회 탐색이 뭐지? 보니까 밀러에 의하면 기업가 정신의 동적 역량 요인 관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고, 이게 동적 역량의 결정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등 2014년 연구에 의하면 IT 벤처 기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과 동적 역량 사이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러면 이 김수영 등 해가 2014 있죠. 그럼 요거를 그 논문에다 검색하면 동적 역량이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전문가라는 거죠.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과 진취성이 동적 역량의 이거 뭐죠? 동적 역량의 흡수 변환 역량과 융합 탐색 역량의 긍정적 정의 영향을 미쳐 기업가 정신의 특성 요인이 동적 역량 향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 연구가 2장에 가면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약한 게 그 동적 역량이라는 거는 흡수 변환 역량과 융합 탐색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어요. 거기서 긍정적 적의 영향을 미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연구 가설에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측정 도구를 아까 선행 연구 2장에서 했던 것 중에 뭐죠? 그런 혁신 이런 것들을 전부 동적 역량을 보니까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약간 아쉽게 반에 걸쳤네. 이렇게 여기 보면 동적 역량, 기회 탐색, 자원 획득, 자원 재구성 요걸로 이렇게 밑에 또 이렇게 세 개로 어때요? 요인들이 세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연구 모형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연구 모형에서 여기도 사실은 안에 요거는 기업가 정신회가 요 안에 이렇게 했으면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해줘야 돼. 근데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적 역량을 그 3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표를 이렇게 딱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이거 맞추면 제가 밥 살게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조작적 정의. 그래서 3장의 연구 모형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연구 모형이 나오고 그리고 연구 모형에서 그 요인들 간의 가설을 세우고 그 연구 모형 안에 있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뭐죠? 한번 자기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앞에 2장에서의 그 어떤 연구 논문들 그거를 스타디를 쭉 해서 3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들어가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정의를 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기 보면 전재일 임형록이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미리 내렸더라. 그리고 전재일 이병희 2016년도에는 요거에 대해서 이 두 팀이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렸는데 문항서를 설문지를 4개씩 12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요인 분석 계속 말했죠. 요인 분석을 통해서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그다음 또 뭐 있죠? 신뢰성 분석을 통해 크롬바 알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리 벌써 엄청 지금 검증을 한 거예요. 이런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적 역량이 보면 피해 탐색 역량이 있고 자원 획득 역량이 있고 자원 재구성 능력이 있는데 여기 기회 탐색이 뭐로 되어 있냐면 벤치마킹. 그렇죠. 이 0으로 보이죠. 벤처마킹 능력, 시장 변화 감지 능력, 신제품 탐색 능력, 경쟁자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기회 탐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어디 강의 가서 여러분 기회 탐색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기회 탐색 시장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그 크기와 뭐 성장성 이런 걸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딱 이렇게 벤치마킹 능력 뭐죠?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사업계획서 내일 하지만 사업계획서 보면 시장 분석할 때 STP에 보면 경쟁자 분석하잖아요. 그죠? 경쟁자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그런 그래가지고 여기 비교 항목 해가지고 STP
7 4p 플러스 3p 그 다음에 4n 관점에서 자 그죠? 그래서 뭐 얘는 어떻고 얘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벤치마킹 능력이 기회탐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회탐색에서 제일 처음에 벤치마킹 능력이라 했어요. 두 번째 시장 변화 감지 능력 이건 트렌드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뭐죠? 그 앞단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제품 탐색 능력. 그래서 신제품을 얘들과 대비해서 신제품이 뭔가를 탐색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경쟁자 정보 수집 이걸 채우려면 경쟁자 수집 정보 수집 능력이 있죠. 그걸 통틀어서 기회 탐색 능력이란다. 그럼 한번 연관성 있게 다시 해볼게요. 기회 탐색 능력은 뭐다?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경쟁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하면 기회 탐색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미리 벌써 설문지를 4개를 해가지고 나왔더니 그 설문지 4개가 수렴하는 게 기회 탐색이란 키워드가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저 자원 획득 능력, 전문가 육성, 지식 습득 능력, 그 다음에 역량 개발 능력, 기업 내부화 능력 요런 것들을 자원 획득이란다. 뭐죠? 동적 역량. 기업의 동적 역량은 전문가 육성. 이 포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를 리크루팅하고 그 다음에 지식 습득능 이건 기술 얘기라고 보면 되죠. 메소드 포엠에서 사람 메소드 기술 자본 판매 마케팅 능력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럼 이 프레임을 한번 봅시다. 전문가 육성은 사람이죠. 지식 습득 능력은 메소드로 보면 되고 역량 개발 능력 이것도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 기업 내부화 능력 이거는 자기 거화 시키는 거죠. 요거는 조금 프레임이 다르네요. 하여튼 자원 획득 그 다음 자원 재구성 자원 재구성은 융합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혁신성이라고 보면 되는 혁신이라고 보면 되나? 신속 대응 능력, 환경에 따른 조직 조정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자원 능력, 재배치 능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공정 요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것들은 어디서 처음에 나왔겠어요? 2장을 가볼까요? 자, 기업가 정신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처음 쓰면 뭐부터 해야 되냐? 연구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키페이퍼를 한 두세 편 가지고 그 연구 모형을 먼저 보고 나름대로 그거를 조합해 가지고 나는 연구 모형을 만들려고 구상을 했어.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요인들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이 선행 연구를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뭐 혁신성은 뭐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이 사람은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은 이런 식으로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딱 논문을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혁신성, 위력감, 진취성으로 있다고 이 사람은 카프만 유명한 사람이죠. 1999년에 이 사람 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럼프킨 이 사람도 유명해요. 그래서 럼프킨은 개인 자원과 조직 자원으로 구분하여 기업가 정신을 정의를 했어요. 거기 보면 진짜 여기서도 똑같이 이 사람도 혁신성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위험 감수성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진취성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경쟁적 접근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 사람은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반면에 모리스 이 사람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카프만, 러프킨, 모리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선배예요. 다 한 2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또 기업가 정신을 또 여기 뭐 위험 감수성 뭐 이런 것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약간씩 전부 차이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한 3명이 제일 메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1990년대 중반에 수반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을 쭉 보니까 중간에 다른 말 뭐 요인들이 보니까 공통되는 게 혁신성, 위험 감수성, 그다음에 뭐죠? 진실성. 저보다 더 잘하시네.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동적 역량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 사람들을 미리 이런 사람들이 티세라는 사람이 동적 역량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들 보면 이제 이 사람들 관점에서 동적 역량이라 하면서 경영 환경의 변화와 적응하기 위해 자원, 기술, 그다음에 조직, 관리 자원을 새롭게 구성, 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단위는 또 여기 보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조직 자원으로 구성된 유무형의 자원을 전략적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다음은 동적 역량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간다.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선행 연구를 쭉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또 이 사람은 또 동적 역량 이렇게 한다. 이걸 한번 스타디를 쭉 해보니까 공통된 요인들이 있더라. 그것들을 아까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를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2015년도, 16년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 논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논문을 보니까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스타디를 쭉 해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난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한 거는 여기 이렇게 인용하고 이 사람들이 선행 연구의 설문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더라. 그래서 설문지의 그 질문지 하나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논문을 보면 그 안에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가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해서 이것들 키워드가 도출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이런 걸 내가 만약에 하나 발견해서 만들겠다 그러면은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석사 과정에서는 뭐죠? 네버 엔딩 스토리. 그래서 남들은 박사학위 딸 때 자기는 이제 한 5년 푹 써가지고 이제 석사학위 따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석사 때는 뭘 한다? 이런 연구 방법론을 내가 습득을 하는 거지. 내가 연구 모형의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박사 가서 졸업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 그 박사 자격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지도 교수님의 그 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지. 지도 교수님은 논문을 지금 빨리 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 모형 만들겠다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그러면 박사 그 지도 교수님들 입장이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 박사 논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과정에서 한번 해보는 건데 거기서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자아실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세계적인 SCI급 논문 쓰겠다 막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은 그러지 말고 연구 모형은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갔다 오면 계속 그냥 뭐 하나씩 더 붙어봐. 그럼 이제 교수님도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본인 도장이 들어가는데 연구 모형이 지금 불안정한데 그 안에 요인들이 분석이 안 된 게 막 들어가 있는데 교수님 도장 찍어주겠어요? 도장 찍어주가 그게 이게요 저 국회 도서관부터 검색을 하면요 다 나와요. 저 구글에다가 박남겨 해가지고 창업 지원 정책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 딱 치면요 제게 바로 원문이 떠요. 그걸 본 사람들은 야 이 교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박사 받았네. 한번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교수님 레벨이 확 떨어져요.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습니까? 제가 이 연구 심사할 때 저는요 완전히 그 어떤 식까지 하냐면 기존 논문들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거기서 제가 이해가 됐을 때 제가 이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수 입장에서 딱 보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연구 이제 석사 박사 한다면요, 그 학생보다 제가 표 안 날 때 혼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